안녕하세요, 쌈입니다. 오늘은 풍수지리의 기초 제8화 양택의 입지 조건인 배산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산임수란 말은 양택의 입지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자주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산임수의 뜻은 다 안다고 자부할 것입니다. 보통 배산임수란 말이 산을 등지고 강, 시냇물, 연못 등의 물을 내려다보는 것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이것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배산임수의 진정한 의미와 같을까요? 이 말은 1%는 맞고 99%는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혈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것은 생기가 단단하게 뭉쳐 맺힌 혈은 풍수지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주할 양택의 입지도 혈이 맺힌 명당에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양택의 입지 조건 중에 하나인 배산임수란 말 속에도 당연히 혈이 맺힌 명당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배산임수의 개념에는 혈이 맺힌 명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산이란 말은 천리를 달려온 산줄기가 마지막으로 예쁜 산봉우리를 세우고 예쁜 산봉우리에 연계되어 있는 땅에 혈이 맺혀 있는 명당이 있을 때 혈이 맺힌 명당 뒤편에 예쁘장한 산봉우리를 등지라는 뜻이고, 임수란 말은 저수지나 호수, 강, 바다, 개천 등 실제로 물이 있는 곳을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고 낮은 곳을 지향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연에 순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등산을 가서 쉴 때도 높은 곳을 등지고 앉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낮은 곳을 등지고 앉으면 자세가 불편하고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언덕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오래 앉아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부모가 재력이 있어야 자식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집도 뒤편에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산봉우리가 있어야 뒤에서 불어오는 예풍도 막아주고 산봉우리와 연계되어 있는 산줄기를 통해서 생기를 공급받아야 혈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산임수의 올바른 예를 들어보면 이곳은 홍성군 홍동면 효황리입니다. 서쪽에서 달려온 산줄기가 산봉우리를 세우고 산봉우리에서 갈라진 여러 산줄기가 다시 동쪽으로 뻗어내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좌우로 뻗어내린 산줄기 가운데에는 생기를 모을 수 있는 보국이 형성되어 있고, 보국 중심으로 뻗어내린 산줄기 끝자락에 집이 한 채 지어져 있는데요. 이 집은 제8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유태응이라는 분이 태어난 집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집을 방문해서 살펴본 바 유태응 전 대법원장이 태어난 생가 안채에 혈이 맺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줄기와 연계되어 있는 땅에 혈이 맺혀 있는 명당이 있을 때 혈이 맺힌 명당에 집을 짓고 집 뒤편에 산봉우리를 등지고 낮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배산임수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산임수의 잘못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공 신익기 선생님 생가로 알려진 곳인데요. 뒤편에 산을 등지고 앞에 경안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배산임수의 형상입니다. 서북 쪽에서 달려온 후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뻗어나가는 산줄기 밑에 생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생가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살펴보면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가운데 부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뒤편에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산봉우리가 없고, 또한 생가 뒤편에 있는 산 어느 곳에서도 신익기 선생님 생가 쪽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 형상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익기 선생님 생가로 알려진 곳이 산을 등지고 경안천을 바라보고 있지만 생가가 생기를 유통하는 산줄기에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익기 선생님 생가는 혈을 맺을 수 있는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지도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배산임수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왕년에 청춘 스타였던 유명한 영화배우가
영천에서 사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살던 집터도 산을 등지고 앞에 개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리를 보면 배산임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 뒤편 산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등고선이 산 위쪽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산 위쪽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곳은 산줄기와 산줄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해당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집이 마치 골짜기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골짜기로 흐르는 물이 찌르듯이 곧장 치고 들어오는 형상을 풍수지리에서는 수침살이라고 해서 아주 흉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지는 산을 등지고 앞에 개천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배산임수의 진정한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흉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오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계곡 밑에 사시던 분들이 졸지에 참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주장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큰 비가 내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살면 큰 비가 내렸을 때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대부분 배산임수의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단순히 뒤편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입지가 양택명당이라고 주장한 말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으므로 그것이 마치 양택명당인 양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배산임수를 풍수지리 책에 쓰여있는 글자의 표현적인 뜻만 풀이한 것으로 배산임수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이해가 담기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산임수의 정확한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혀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산임수, 이제는 이해를 하셨나요? 풍수지를 제대로 알면 유용하게 사용해서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지만 모르면 혈이 맺힌 명당도 망쳐서 못쓰게 만드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수지리를 책에 쓰여있는 글자의 뜻으로만 이해를 하시지 말고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산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와 닿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